망원정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망원역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곳 망원정은 1424년에 태종의 아들이자 세종의 형인 효령대군의 별장이었습니다. 1425년에 가뭄이 계속되자 농민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세종이 이곳을 왔는데 때마침 비가 내리면서 온 들판을 적시니 희우정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1484년에는 성종의 형인 월세대군으로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올라가 보실까요? 경치가 보인다는 뜻으로 망원정이라고 하였습니다. 명나라 사신을 접대하는 장소로도 사용이 됐었고요. 연산군 때는 1000명이 올라와서 연회를 즐길 수 있을 정도로 확장되었다고 합니다. 1970년도에 한강이 개발되면서 대부분의 정자들이 사라졌는데요. 1989년에 유일하게 복원된 정자입니다. 망원동은 멀리 강과 산이 보인다는 명칭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이동해 보겠습니다. 망원 우체국 사거리 앞으로 왔습니다. 앞이 망원 우체국입니다. 앞에 도로는 망원역의 중심을 관통하여 지나가는 망원로입니다. 쭉 가면은 한강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망원역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메인 도로였는데요. 중간에 가면 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 주변으로 자그마한 가게들이 양옆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망원동의 행정구역상 범위는 우측으로 가면은 마포구청역이고 좌측으로 가면은 망원역을 지나서 신석초등학교입니다. 그 반경으로 해서 사각형 모양으로 한강으로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저 마포구청역 방향은 그 도로를 가다 보면 양옆에 30평 이상의 외식업종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 있는 이쪽은 지금 서교동입니다. 우선 망원역 앞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계속 가보겠습니다. 이 망원동이 199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그 상습 침수 지역이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관계시설을 개선해서 그 침수는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개발이 좀 덜 돼가지고 상대적으로 안쪽에 가면 그 노후주택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이 전쟁 이후에 그 재건을 하고자 1952년도에 토지구역 정리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대문을 중심으로 명동, 을지로를 시작으로 해서 사대문 밖에는 공덕, 또 뭐 청량리, 신당 이렇게 와요. 그러면서 이제 순서가 이쪽으로 옵니다. 그래서 서교 택지 그 개발지구로 지정을 해가지고 1960년대 개발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택들이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이쪽 제가 서 있는 이 서교동 일대는 상대적으로 단독주택 위주의 그 주택들이 들어서 있었고요. 저쪽 건너편의 망원동은 공동주택 위주의 서민들이 좀 사는 위주로의 그 주택을 많이 지었습니다. 이 도로를 양옆으로 보시면은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봤던 그 광역 사건과는 달리 여기는 동네 역세권 사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업종들이 그 판매 매장 위주로 되어 있지 않고 생활 밀착형 업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이나 이런 것들은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있었고 그런 업종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봤던 광역 사건하고는 확연히 다른 걸 여러분들 좀 느끼실 겁니다. 서교동에서 망원동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망원역 2번 출구로 지나가 보겠습니다. 이 망원동이 살기가 좋은 동네예요. 그 앞에 한강이 있어서 산책하기가 좋고 또 중간에 시장이 있어서 물가도 저렴합니다. 또 지하철도 이 6호선을 중심으로 쭉 가면 다음 역이 합정역이에요. 그래서 2호선으로도 갈아탈 수 있고 그 합정역에서 다음 역이 당산역입니다. 그래서 9호선으로도 갈아탈 수 있어요. 지하철 노선망이 잘 되어 있고 또 바로 앞에 가면은 합정 사거리잖아요. 거기서 우측으로 틀면 올림픽대로하고 강변대로도 용이하게 진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로도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에요. 그 영화 추격자에서 4885 너지 그 장면 하나로 이 망원동 일대가 연쇄 살인범이 사는 동네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강력하게 항의를 했어요. 그 이후에 다행히도
그 나 혼자 살다 그 예능 프로에 나오면서 이미지가 바뀌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한번 가보시죠. 보통 이 역세권 상권이 역을 중심으로 반경을 그리면서 상권이 형성되는데, 이 망원역은 독특한 게 저희가 2번 출구에서 쭉 왔잖아요. 2번 출구로 중부시장에서 시장까지가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메인이에요. 그리고 업종들은 양옆에 그 생활 밑자평 업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업종으로 되어 있어요. 네, 특별할 건 없습니다. 망원시장 앞으로 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 시장을 보면은 아주 길게 되어 있습니다. 초기에는 이렇게 자판들이 있었었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지붕을 만들고 이렇게 시장이 단장이 됐어요. 지금은 꽤 안정이 된 시장입니다. 이렇듯 그 망원동 일대가 오래된 주택가하고 시장하고 맞물려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가격도 저렴하고 객단가는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싸고 뭐 퀄리티 있는 게 파는 동네는 아니에요. 주변에 그 세대수가 많아서 이 시장 통은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항상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쭉 왔는데, 여기 그 월세 시세는 1층 10평 기준으로 230에서 3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네 상권 치고는 월세가 결코 싸지 않습니다. 권리금도 보통 보면 10평 기준으로 한 8천에서 한 1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오피스 상권에 뒤지지 않는 지금 월세와 권리금 시세입니다. 근데 유동은 이렇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여기를 오피스 상권하고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쪽에 업종이 잘 맞춰서 들어온다면. 예. 다시 위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망원동에는 대단지 아파트는 거의 없습니다. 제일 큰 아파트가 한강 앞에 아이파크가 재개발해서 들어선 게 있는데, 그게 한 385세대 정도 됩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 나홀로동이나 한 두세 개 동 섞은 거, 그런 아파트가 많이 있고, 대부분이 단독주택 다세대 다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연남동 편에서 주택법 공부했잖아요. 한번 복습해 볼까요? 이 앞에 건물은 지금 뭘까요? 예. 1, 2, 3, 4, 5, 6, 6층으로 되어 있죠. 5층 이상은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아파트예요. 보시면 해오름 아파트라고 써 있죠. 예. 자, 다세대하고 다가구만 지금 오늘 분류해 보겠습니다. 다가구는 단독주택이고 다세대는 공동주택이죠. 예, 일단 그걸 아신 다음에, 그 최근에 빌라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그 신축 빌라가 분양만 잘하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그 임차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파트는 가격이 싸니까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빌라를 찾는데, 빌라가 이제 그 옛날 오래된 거는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축 빌라를 찾는 거죠. 그 내부 인테리어나 뭐 구조 마감재가 잘 되어 있으니까 그냥 혹합니다. 들어가고 싶고. 근데 그걸 이제 월세는 비싸니까 전세로 찾는 거죠. 근데 전세도 또 대출이 되니까, 전세자금 대출이. 그렇게 해서 전세자금 준비한 상태에서 이제 찾아다니는 거죠. 그러면 그 타이밍에 이제 시행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시행사들도 하늘에서 갑자기 이게 막 건물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이게 개발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이 있는데, 거기서 다세대는 매입을 안 하겠죠. 세대수가 많으니까. 그래서 단독주택하고 다가구를 이제 매입을 하는 거예요. 땅값을 딱 보고, 이게 적당하면은 수익률 환원법에 의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이 맞으면 매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을 해서 준공이 되면 분양팀이 투입이 돼서 분양을 합니다. 그래서 분양이 잘 되면 아무도 피해자가 없는데, 문제는 이제 분양이 안 됐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신축 빌라가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건 뭐냐면은, 분양이 이제 안 되다 보니까 머리를 어떻게 썼냐면은 바지 사장 하나 세웁니다. 그래서 그 전세를 매매가하고 맞춰버려요. 그래서 만약에 매매가가 3억이면 전세 3억의 세입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세입자가 3억을 들고 옵니다. 그래서 바지 사장을 세운 다음에 동시다발로 그 3억으로 잔금을 치르면서 등기를 바지 사장 앞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행사는 쏙 빠지고 3억 받은 거 받고 나가버립니다. 그럼 나중에 남는 거는 바지 사장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지 사장하고 3억의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한 거예요. 거기까지 좋은데, 이제 만기 때 이제 그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되는데 당연히 없죠, 바지 사장이.
그러니까 만세를 부르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문제가 터져가지고 지금 신축 빌라가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신축 빌라를 여러분들이 전세로 들어갈 때는 주의를 많이 하셔야 돼요. 예. 그거를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저희는 일단 망리단길로 가보겠습니다. 이 도로를 중심으로 건너가 합정동이고요. 이 안이 망원동입니다. 그래서 망리단길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보시죠. 망원동하고 경리단길이 합해져서 망리단길이 되었습니다. 딱 보면 첫 느낌이 경기도의 양평, 청평의 그 시내 있죠. 딱 그 느낌입니다. 느낌이. 그 오래된 그 시내의 그 상권, 딱 그 느낌이 납니다. 이 일대가 그 1960년대 토지구역 정리사업에 의해서 주택들이 들어선 지역입니다. 그 비슷한 시기에 신림동도 서울에서 그 철거 정책하면서 이주하잖아요. 신림동으로. 딱 맞물린 시점인데 신림동은 갑자기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정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생긴 거고, 그래도 여기는 구획을 정해서 도로를 만들고 이렇게 주택들이 들어섰어요. 그래서 나름 하늘에서 내려다 보면 바둑판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뭐 나름 신도시죠. 예. 다만 이제 그 갑작스럽게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주택 수가 좀 빽빽하게 돼 있는 거, 도로가 좁고 이렇게 골목골목 보시면은 그게 좀 단점이긴 한데, 그때 시대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잘 만든 겁니다. 예. 쭉 한번 편하게 보시죠. 오래된 동네 상권하고 이렇게 아기자기한 가게들이 이렇게 결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신촌을 시작해서 임대료가 상승하면서 홍대로 넘어왔고, 그 홍대에서 연남동으로 넘어온 상태에서 다시 합정 상수로 왔다가 망원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망원동이 2010년경만 하더라도 여기 월세 시세가 10평에 뭐 60만 원, 50만 원짜리 이런 것도 있었어요. 뭐 표구사 자리 그런 것도. 근데 지금은 월세가 많이 올라가지고 요 초입부터 쭉 해서 저 끝까지가 그 망리단길인데, 여기 월세 시세는 1층 10평 기준으로 150에서 한 180 정도 보셔야 돼요. 예. 지금까지 우리가 그 봤던 상권들 중에서는 월세가 가장 저렴한 지금 지역입니다. 다만 이제 초기에 비해서는 한 3배는 올랐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권리금도 없었는데 이제 권리금이 붙은 거죠. 가보시죠. 이 망리단길이 독특한 게 동네 상권에서 가게들이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어느 날 이런 게 막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들어오고 막 이런 게 들어오고 저런 게 막 들어오니까 이 동네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야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동네 사람들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막 들어오다 보니까 이 가게들이 보통 그 SNS에 그 요즘에 핸드폰으로 보고 찍고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딱 찍고 이렇게 찾아가니까 동네 사람들은 전혀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황당한 거죠. 그냥 막 줄 서 있고 막 그러니까.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뭐냐면 갑자기 그렇게 늘어나니까 임대료가 상승되는 거죠. 그리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재산권 차원에서 월세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건물까지 상승되니까. 그리고 기존에 이제 살았던 주민들은 거예요. 갑자기 막 시끄럽고 정신이 없어지는 거죠. 바로 막 주택인데. 그리고 기존에 또 장사했던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생존권이 막 달린 거예요. 월세가 막 올라가니까. 지금 뭐 150, 180이 우리가 봤던 상권보다는 싸지만 여기 원래 막 60만 원, 100만 원도 안 하던 상황에서 막 생존권에 문제가 막 생기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어느 정도 정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그 되는 데만 돼요. 지금 여기가 다 되는 데만 되고 나머지는 그렇게 장사가 잘 안 됩니다. 예. 오는 중간중간에 보면 골목골목에도 간헐적으로 커피숍이나 음식점들이 아기자기하게 막 예쁘게 인테리어 해놨어요. 그게 이제 시골틱한 분위기랑 어울리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볼거리가 좀 제공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상권들은 어떻게 보면 좀 천편일률적이잖아요. 광역상권 딱 가면 대로변에 똑같은 그 판매 매장 유주돼 있고, 골목 그 멱살목 들어가면 그냥 요란한 거 막 프랜차이즈 막 돼 있고, 그거하고 비교했을 때는 좀 재밌었습니다. 개인 창업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여기가 월세가 오르긴 했는데 또 여기만큼 싼 월세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방송한 상권 중에서. 그래서 한 번쯤은 내가 와서 도전을 한번 해볼 만합니다. 어설프게 뭐 다른 프랜차이즈 같은 거 시내에서 했다가 권리금 막 주고 들어가서 돈깨 까먹고 막 나오는 바에는, 여기서 내가 업종에 자신이 있으면, 대전제는 자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한번 승부를 걸만해요. 그래서 외부에서도 이렇게 오게 홍보를 하고 동네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으면, 요거는 놔둔 상태에서 2호점을 내는 거죠. 왜냐면 여기는 그 보증금 월세가 그래도 얼마 안 되니까 투자 비용이 많이 안 들잖아요. 그러면서 확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그런 장단점들을 여러분들이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장사를 할 때는 딱 방향 분명히 정해야 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10년 이상 장사를 하면은 한 곳에서 장사꾼이라고 생각을 하고, 20년 이상 한다면은 그 장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그 오랜 세월의 풍파의 경제 상황과 이 상권의 이동을 이겨내고 계속 하시는 분들은 맛으로 검증을 받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내가 그쪽으로 간다면은 정말 승부를 이런 데서 한번 보면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건 조금 위험한 발상인데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